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1월 24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죠. 1960년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분이었던 고 함석헌 선생이 1961년 1월호 사상기에 기고한 글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당파 싸움하는 동안 겨울은 다 되고 생산기간 하나 신통이 돌아가는 것 없고 민중은 못 살겠다고 하는데 농 안에 가뒀던 쥐는 다 도망가고 새로 집을 잡지는 못하나마 잡아준 쥐도 놓쳐? 라며 탄식했었습니다.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생각을 했다면 미리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해서 영수회담을 하셨거나 아니면 원내대표라도 부르셨죠. 미리. 오늘 들어보니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겠답니다. 자, 그런데요. 남북 문제가 우선입니까? 민생경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둘 다 중요합니까? 평창올림픽 이후 민생경제는 어찌 되는 겁니까? 온통 남북 문제입니다. 과단성이 있고 혁명적 방법으로라도 당면한 민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위기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요. 북은 2월 8일 핵 열병식 한다고 합니다. 평창올림픽 바로 전날입니다. 숟가락 들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휘하한 건 그들이 똑똑해서인가요? 우리가 양보해서인가요?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치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YTN 뉴스로 들으셨죠? 정현 테니스 선수 이름이 외자입니다. 성은 정씨고요.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렇습니다. 2부에서 정현 선수를 발굴하고 키워온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연결해서 정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3부와 4부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이죠. 바른정당 창당 1주년 즈음에서 남북 단일팀에 대한 2030 세대의 민심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사실 대통령 취임식 때 일성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야당과의 협치, 화합, 국민 통합의 이야기였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그리고 교육 문제, 그리고 남북 평창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굵직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야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룰 현안들에 대해서는 협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난리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그 2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시작된다면서요? 1월달. 네네네. 예.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분야가 민생입법인데요. 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관련된 법안들도 있고요. 예. 이 살인적인 임대료나 이 가맹점, 대리점의 갑질 문제, 그리고 높은 카드 수수료,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도 지금 절실합니다. 예. 특히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 파리바게트 상생 사례처럼 가맹점이나 이 대리점의 이 필수 품목의 가격 등등 이런 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맹 본사와 그 가맹점이 이 동등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 대리점법, 그리고 생계형 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뭐 이런 것들이 민생 법안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여야 합의를 지난번에 했던 물관리 일원화 관련된 정부조직법도 있고요. 그리고 9월부터 시행하게 될 아동수당, 기초연금 관련한 이런 법안들, 그리고 공수처 등 이런 권력기관의 개혁 법안들, 이런 것들이 줄줄이 2월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오늘 소상공인 몇 분 만나셨죠? 네네, 오늘
망원시장에 가서 예.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들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예. 장하성 정책실장도 저번에 보니까 관악구 신림동 쪽으로 가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의 의미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 고민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네.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으시죠. 네. 특히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네. 이런 상가임대차나 무슨 가맹점 대리점의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하고 다 겹쳐 있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데요. 네. 이 최저임금 상승이 다시 내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요. 예. 그렇지만 이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부분에서 네. 보완 대책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고언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지원 정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법 그리고 대리점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지원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인데 네. 어제 제가 이 파전집에 가서 몇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부부 두 분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밥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른 일을 도와주시는 도움이 없이 두 분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들이 여쭤봤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니까는 직접적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요즘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남는 것이 없는 게 이제 최저임금 지불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네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요. 임대료 부담도 있고 또 카드 수수료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예. 또 특히나 내수 경기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쌓여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게 대출이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금리도 이제 오를 수가 있습니다. 부채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민생 경제를 해결해야 되는 앞에서 제가 오프닝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함석근 선생도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민생 경제의 중요성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쉽게 될까요? 협조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권 교체를 했는데요. 네. 이 정권 교체가 목표는 아니고, 네. 이런 이제 정권을 교체해서, 이제 민주정부, 촛불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수단으로 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삶의 문제를 잘 살펴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이번 2월 국회에서 야당 협조가 이제 절실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민생 문제만큼은 여야가 생각을 달리하거나 예. 또 선거를 염두에 두고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 힘들게 한다고 이제 많이 비판들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정작 소상공인 살리기 입법을 반대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에게 크게 지탄을 받을 일이고 야당도 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저희도 야당이었을 때 민생 입법만큼은 네. 만사를 제쳐놓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야당도 충분히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2월 국회를 임할 생각입니다. 방금 민생 입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게 부분적인 수술 그러니까로 될 문제인가? 지금 무슨 말씀은 내수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또 원식 원내대표께서 현실을 또 직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덤핑 판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에 관한 규제 조치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됨으로 해서 네네. 수출 경기까지 꺾어지게 되면 이게 내수 경제로까지 여파를 안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원식 원내대표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어떤 대응도 국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수 경기를 진작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네. 저희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나는 우리 경제 파이를 키우는 문제. 예.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규제 혁신을 비롯한 이제 규제 샌드박스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혁신을 하고 4차 산업을 키워가고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노력을 한편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미국에서의 어떤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FTA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 그렇게 해서 이 혁신 성장을 통한 이 우리 경제 파이를 키워가는 것. 네. 또 하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양극화거든요. 네. 이 대기업 또는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정말 이 소득이 많아지고 네. 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이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한 것이고 국민들의 주머니가 좀 든든해져야 내수가 그럼요.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 출발이 이런 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출발이 네. 최저임금 인상과 또 네. 그것에 따른 영세 자영업 또 중소기업을 진작하는 이런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정책의 효과가 저는 조만간에 내수경제 진작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과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란다. 이걸 어제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 간에 오찬을 하셨던 모양이죠? 네. 예,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국민의당하고만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란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게 여서야대 정부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여러 야당이 있고 그리고 예. 국회에서 정책적 입장이 커서 조율도 어렵긴 하지만 예. 국회에서 이런 협치 과정을 통해서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네. 그렇게 해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잘 추진되는 만큼 예. 국회 관계를 잘 풀어나가 달라 하는 예. 그런 요청을 또 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 제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도 그동안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네. 2월 국회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셔서 네. 충분히 한번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수용도 하시고 예. 그래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의 협치 원만한 관계를 예.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 그랬는데 이거 원식 원내대표께서 제안을 하셨군요. 좀 미리 제안을 하셔서 네. 남북 대화의 이 물꼬가 트이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를 좀 청와대에서 같이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오프닝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예. 또 아쉬울 때 또 우물을 파고 그러는 거죠. 예, 아쉬울 때 우물을 파고 늦지 않게 잘 파서 다행인데 네,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에 어떤 입장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아직 그것과 관련해서 통화는 못했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이었고요. 예. 김동철 원내대표는 언론을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부르면 좀, 만나겠다, 이런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이 이제 갈라설 그런 분위기인데,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호남 지역, 광주 지역 국회의원분들과의 경쟁력을 놓고 봐도 지금 국민의당 지역 의원들, 호남분들을 초치한다 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면 이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받아들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은 그런 논의까지 갈 계제는 아닙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분들도 이게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국회에서 역할도 하고 네.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예. 이렇게 뭘 합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나로 합친다거나 무슨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5월이면 국회의장이 지금 정세균 의장이 이제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국회의장 교체라든지 정치 일정을 놓고 보면 국민의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뜻은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군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치가 중요하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네. 정책들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네. 알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그 정치 일정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 더 지내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개헌하고 이 적폐청산 문제 어떻게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상을 하십니까 또? 개헌은 저희 당으로서는 2월 초쯤에 네. 당론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서는 1년이 넘게 논의해 왔기 때문에 예. 저희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장을 정리하고 네.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로 예.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통해서 네. 개헌을 하지 않으면 네. 이 개헌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일정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